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선미 세무사입니다. 테마 특강을 진행을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을 좀 다루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맨날 수업 듣는 내용, 뭐 그런 내용들 연장선으로 가면은, 그럼 더 뭐 수업 듣기도 지겨운데, 뭐 이게 듣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그 설명회 할 때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직장인들, 직장인 분들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뭐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살려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신 분들, 뭐 그런 직장인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목은 직장 다니면서 세무사 시험 합격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일단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전력으로 다 공부만 하고 있어. 자, 그렇든지 간에 공부 방법에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가장 큰 좀 문제점,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얘는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실력이 나오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진짜 쪼개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먼저 보시면요. 자,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곰곰이 진짜 깊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요. 나는 왜 세무사가 되고 싶은지, 되려고 하는지. 자, 그걸 본인이 스스로 깊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좀 포기하거나 막 이럴 확률이 높아요. 너무 힘들죠, 사실. 직장 다니면서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게 뭐 쉬운 시험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해봤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냥 아예 공부만 하는 학생들 있죠. 그런 분들에 비해서 한 3배 그 정도는 힘들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명확하게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미래의 내 모습, 나는 이런 걸 위해서 나는 세무사가 꼭 돼야겠어. 자, 이런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중도 포기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진다 이 얘기죠. 중간에 포기할 거면, 진짜 이 힘든 생활 시작했는데 중간에 포기할 거면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 이럴 자신이 없으면 사실 솔직히 추천하지 않아요. 아예 뭐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시던지 뭐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뭐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보면은 뭐 경제적인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좀 그랬거든요. 저도 직장 다녀야 됐어. 돈도 벌어야 됐어. 뭐 저는 뭐 서포트 받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공부했는데 뭐 2년 정도, 최소한 2년은 공부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좀 빨리 붙는 사람, 그래도 빨리 붙는 게 2년이기 때문에 2년 정도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2년 정도는 벌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직장을 구해야 되죠.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꼭 붙어야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공부가 더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제 직장하고 저도 병행하게 됐는데요. 각자의 다 이유가 있겠죠. 병행하시려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병행하시려면 일단 첫 번째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서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면 시작하지 마시라는 얘기요. 자, 왜 세무사가 되려고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본인에 따라서 뭐 다 이유는 다를 수 있죠. 근데 제가 공부할 때 그때의 목표는 뭐 이런 거였거든요. 세무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자, 첫 번째, 전문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직으로서의 프라이드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쪽 관련된 업무를 하기는 했어요. 회사에서도 이런 뭐 재경팀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업무를 할 때 막 막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막히는 부분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상사한테 뭐 물어보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직접 찾아보고 잘 안 그러죠. 그래서 상사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할 때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냥 이렇게 하지, 이거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법 조문을 보여준다든지 근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은 거의 별로 없죠.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일단 공부를 하시면 뭐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오히려 물어봐요. 상사분들이 물어봐요. 공부를 한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관련 직무에 있어서의 탑이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세무 관련해서는 1인자잖아. 내가 1인자는 아닐 수 있죠. 세무사 여러 명 세무사 중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직종 전문직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탑이다 전문 그 직무에 있어서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이랑 상관없어요. 뭐 일찍 합격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랑 상관없이 어쨌든 전문직 자격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으로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이 어린 학생들은 오히려 이거는 좀 더 프라이드가 많이 느껴지겠죠. 자, 그런 것 때문에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뭐 세무사 합격 후에는 당연히 그 전보단 나아져야죠. 나아질 걸로 예상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지. 자, 근데 얘는 좀 상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해요. 뭐 그 나중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 어떤 길로 가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뭐 그 페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난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경제적인 부분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나아질 걸로 기대한다. 나아지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 요즘에는 직장 들어가기도 힘들고 평생 직장 없죠. 자, 근데 세무사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죠. 사무실 운영한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안 해도 괜찮아요, 세무사는. 결제 이런 것들은 요즘 젊은 그 세무사들은요, 직접 이렇게 결제 같은 거 이런 거 다 꼼꼼히 보고 그런 식으로 다 하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특히 예전에 이제 합격하셔서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사무실에 잘 나오시지도 않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냥 맡겨놓고. 맡겨놔도 알아서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크죠. 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좀 자유롭죠. 아무래도 내가 사무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내 사무실이니까 내가 좀 무슨 일이 있을 때 좀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로움이 좀 있죠. 그리고 뭐 집에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재택근무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녀가 있고 또 뭐 가정이 있고 이러면은 그 딱 출퇴근 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럼 자녀를 케어하고 뭐 이러는데도 좀 힘들고 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면도 있었어요. 자녀가 어렸었거든요 그때.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근데 얘가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얼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회사 다니다 말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다가 말고 이제 연락 받으면 얘 사라졌다 연락 받으면 그러면 막 걔 찾으러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집에 엄마가 없으니까 그러죠. 없으니까 애가 밖으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되니까 좀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저녁 되면 얘가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중에는 찾으러 다니진 않았는데요. 자, 어쨌든 그렇게 케어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케어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자녀가. 그런 때에 좀 시간적으로 여유로움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세무사 합격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뭐 삶의 가치와 보람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뭐 1번이나 유사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돈만 많이 번다고 뭐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뭐 다른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그거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면 더더욱 좋을 거고요. 그리고 좀 프라이드 높은 이런 일을 하고 싶겠죠. 남들한테 그래도 좀 뭐 존경이라고 말을 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뭐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뭐 그런 욕구도 있었죠. 자, 그래서 본인이 꼭 세무사가 되고 싶은 이유 있죠. 그런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큰 거는 뭐 2, 3, 4번 이런 거 아닐까요? 1번도 커요. 근데 사실. 근데 2, 3, 4번 뭐 이런 거일 텐데요. 그렇긴 할 텐데 본인만의 그런 목적이 뭔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그래야지 나중에 막 흔들리고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일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 직장인들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중간에 엄청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뭐 이거 합격해서 뭐 하려고 하냐. 요즘에는 세무사도 그렇게 많다던데 세무사 합격해도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 경제적으로 엄청 좋아지는 것도 아니던데 뭐 하려고 합격하려고 하냐. 경쟁력 너무 심하다. 막 이런 주변에 막 그런 소리도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어. 옛날부터. 저 합격한 그 이전부터도 계속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명확한 목표 그리고 이 목표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건지 미래에 그런 것들 좀 상상을 중간중간에 하셔야 좀 슬럼프나 이런 것도 덜 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최대한 순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가장 이게 직장인으로서 가장 불리한 점이다 했었죠. 자,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진짜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일들은 다 접어야 돼. 사적인 일들 이런 것들 뭐 다 접어야 돼요. 개인적인 거 이런 건 다 접고 무조건 이제 몇 시간은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퇴근하고 와서 내가 잠들기까지 그러니까 뭐 식사하고 뭐 씻고 이런 거 해야 되죠. 뭐 다 치우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순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인지 책정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래도 3시간에서 4시간 많이 하면 4시간. 저는 그 취침 시간은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잠자는 시간을 막 줄이면 막 새벽에 자고 막 이러면은 다음날 또 회사 출근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뭐 회사 출근해서 일은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요. 그 저녁엔 공부 못 해요. 이게 뭐 그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머리가 멍해지잖아요. 제가 지금 좀 그래요. 예전에는 뭐 그 딱딱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이렇게 했거든요. 공부할 때도. 근데 지금은 막 그 마감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마감 맞추려면 막 밤도 새우고 예전에 수험 생활에 하지 않던 막 밤 새우고 막 이런 게 지금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어제도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좀 머리가 멍하긴 하죠. 그래서 집중이 안 돼요. 다음 날이 힘들다는 얘기야. 다 흐트러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취침 시간은 줄이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본인한테 맞는 취침 시간 정하시면 돼. 꼭 뭐 몇 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는 몇 시간 자면은 다음날 지장 없다. 그 시간에 계속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책정해 보세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개인별로. 자, 근데 하루에 최소한 3시간은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집중해서 하셔야죠. 토요일, 일요일 놀러 다니고 이러면 안 되죠. 네, 토요일, 일요일 날 집중해서 최소한 이때는 10시간 이상 하셔야 돼. 자, 이렇게 뭐 토요일, 일요일 10시간 이상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토탈 주로 치면 몇 시간 정도 돼요? 주로 치면 한 20시간? 40시간? 40시간? 그죠? 40시간? 자, 40시간 이상은 최소한 확보가 돼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자신 있으셔야 돼. 그렇게 하겠다는 자신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주중, 주말,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을 공부에 할애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보세요, 직접. 자, 직접 계산해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러면 못해요. 그 중간에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잘 고려를 하셔야 돼. 공부 시간 얼마나 순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2번은 마찬가지 얘기니까. 자, 그 다음 순 공부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었죠. 자, 그 얘기는 진짜 몰입해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아까 잠 줄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자, 다음 날에 계속 뭐 책상에 앉아 있어도 그래도 뭐 계속 머리 안 들어오면 계속 또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 효율성 떨어지죠. 자, 그래서 진짜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 순 공부 시간을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시간들은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최소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야근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좀 빨리 끝내고요. 그리고 가사, 뭐 육아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가정이 있으면 그럼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순 공부 시간 확보해서 그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시간 부족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시면. 자, 그래서 시간을 진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동 시간에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것도 그 출퇴근도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도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복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도 철저하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학원을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시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지금 온라인으로 제강하잖아요. 자, 요즘에 인강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강으로 들으셔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인강과 실강과의 차이는 이제 집중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실강을 들어야 집중이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이동 시간이 좀 걸려도 학원까지 다니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자, 그런 경우는 인강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강으로 했어요. 집에서.
이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집이 멀어가지고 학원까지 가려면 저는 이제 서울이 거의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동 시간만 해도 막 학원 가는 시간만 해도 1시간 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아까워서 그냥 인강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인강도 장점이 많아요. 다시 또 듣고 할 수도 있고 배속도 내가 막 조절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강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 얘기죠. 어쨌든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같은 1시간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절대적인 시간이 우리는 짧기 때문에 그 1시간을 진짜 효율적으로 쓰셔야 된다 이거죠. 초집중해서 그렇게 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에랑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철저하게 공부에 올인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개인적인 이런 사생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접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부하는 동안은. 자,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겠다. 자, 직장 안 다니면서 공부만 해도요. 2년 안에 합격하는 분들 빨리 합격한 거예요. 그래도 1년 안에 합격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있어, 간혹. 그런 분들은 동차로 이렇게 합격하는 분들 간혹 있는데 그래도 보통 통상적으로 2년 안에 합격했다 이러면 엄청 빨리 붙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 빨리 붙은 거다. 자, 근데 직장 다니면서 합격하는 건데 최소한 2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소한 2년간은 인간적인 삶을 포기해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인간적인 삶은 포기하셔야 돼. 자, 그 얘기는 어디 경조사 있다고 어디 찾아다니고 그리고 명절 때 친척 방문 드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당분간 접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주변인들의 협조가 필요하죠. 같은 가족인데도 혼자 자녀를 독박으로 키워야 돼. 나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혼자 독박으로 키워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불만이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잘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도 그렇죠. 인간관계가 이제 이게 수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끊어져 가요. 인간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험생활은 빨리 끝내야 돼요.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 얘기죠. 그래서 좀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다 찾아뵈면 되니까 지금은 좀 이해해달라 해야죠. 그래도 이해 못한다는 분들도 있어. 자,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인간적인 삶 포기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행 다니고 싶다.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봄 돼서 이렇게 따뜻하게 햇살 내리쬐고 이러면은 어디 야외 나가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통제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진짜 철저하게 공부에만 올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한 2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짜투리 시간도 진짜 아깝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내 생활이요, 모든 생각이 공부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인간적인 삶 포기하라 그랬더니 그래도 자신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뼈 때리는 얘기를 한다고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현실이 그래요. 실질이요, 이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복습이죠. 복습은 꼭 하셔야 돼.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예습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복습은 꼭 하셔야죠. 자, 그리고 복습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강의 들었다? 그럼 바로 복습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게 가장 오래 남죠, 기억이. 근데 보면은 강의만 듣고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강의만 들었다고 해서 이게 내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강의 들으면 다 이해는 되지. 이해 되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됐어. 근데 이거를 문제를 실제 풀어보면요. 안 풀리는 경우 많죠. 복습하려고 문제 풀어보면 안 풀리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내 거를 철저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거는. 그래서 복습 꼭 하셔야 된다고. 저도 지금도 저녁에 이렇게 대학원 다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생전 안 들었던 그런 과목을 듣다 보니까 투자론 이런 거예요. 고급 투자론 이런 거라서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수업을 들으면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교수님은 꼭 과제물을 내주세요. 매주마다 그렇게 과제물을 항상 내주세요. 문제 풀어보라고. 근데 그거 풀면요, 내가 아까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복습은 최대한 빨리 하세요. 강의 듣고 나서. 자,
이게 수강 후 바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복습 문제 제공되죠. 우리 사이트에서 문제뱅크 있잖아요. 그거 활용해서 제가 지금은 그 진도별로 해서 그 문제를 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활용해서 꼭 풀어보세요. 교재에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자, 그래서 문제뱅크 요거를 이용해서도 꼭 문제 풀어봐서 풀리는지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자, 그런 것들 꼭 체크하셔야 된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중간에 포기 안 하시면 합격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져도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높고 아까처럼 명확하게 그렇게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주변에서 말하는 거 이런 거에 되게 많이 흔들려요. 자,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좀 종종 있으시거든요. 자,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를 한번 본인이 깊게 또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포기하실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것도 경험이죠.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그 공부한 부분에 대한 거 뭔가 지식이 늘어나고 이런 건 쌓이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었잖아. 우리가 최종 합격이 목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나면요 이게 평생을 그냥 뭐 이게 그냥 뭐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은 평생 쫓아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가 미련이 계속 남아. 그래서 또 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했을 때 확실하게 마음 먹고 진짜 독하게 공부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 흔들리거나 포기할 것 같으면 시작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내용 보시면요. 자, 난이도가 높죠. 이게 1차 시험은 2차 시험하고 1차 시험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1차가 한 60% 정도? 그 정도 난이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시험만 보고 좀 할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차 시험이 진짜죠? 어려워요. 그렇게 쉬운 시험이라면 뭐 누구나 다 합격하죠. 근데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력이 이런 공부는 뭔가 말 그대로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 실력이 팍팍 늘지 않아요. 실력이 그냥 이렇게 쭉 계속 막 이렇게 늘어나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언어는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죠. 뭐 영어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그 전공 과목이잖아요. 이런 과목들은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형태랑 경사도처럼 이렇게 상승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얘는 좀 실력이 단계 점핑을 해요. 점핑. 그래서 그 단계 계속 지체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단계 끝날 때까지는 점핑할 때까지는. 그럼 이걸 참아내는 거. 그 인내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끈기. 최소한 1회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회독은 해야 그래야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또 2회독 하시면 그럼 그때는 점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점핑하는 단계까지 있죠. 계속 고정되어 있는 그 시간까지 그 계속 공부하고 할 자신이 있는지 참아낼 자신이 있는지 최소한 한 1회독 하는데 3개월은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참아낼 자신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직접 점검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서 말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주변에서 특히나 직장인 분들이면 내가 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못 먹고 사는 거 아닌데 회사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리고 주변에서도 막 말도 많다 그랬죠. 뭐 그거 합격해서 뭐 하려고 하니 뭐 이런 얘기 많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거는 그냥 다 듣고 흘리세요. 그래서 그런 주변 요인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일 첫 번째 얘기했었죠. 이거 명확하게 목표 설정하고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5번째 보시면요. 어려운 시험이다. 어려운 시험이지만 어쨌든 포기 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요. 뭐 못할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합격을 하는데 근데 그 합격하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높다.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시간 뭐 타이트하게 쓰고 뭐 이런 것들 다 하시더라도 얘가 뭔가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착착 맞춰서 가야지 이걸 그냥 중구난방으로 무작정 공부만 하겠다. 이런 거보다 훨씬 그 계획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가 쉽죠. 자, 그래서 셀프 리더십을 좀 활용해라 얘기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을 얘기를 한 거죠. 자, 언제까지 뭘 끝내야 할지가 목표가 세워 있냐.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자, 계획을 세우시고요. 계획만 세웠다고 끝이 아니죠. 자, 그거 실천하셔야죠. 실천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실행력.
몸을 안 따라줘. 계획만 잔뜩 세우고 공부 안 하고 책상에 앉기가 싫잖아요. 자, 그런 거 극복할 수 있는 실천. 자, 실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통제, 자기 통제이죠. 뭐 계속 여행 나가고 싶고 창밖에 보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하잖아요. 자, 뭐 술도 마시고 싶고 그러죠. 그런 것들 통제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계속 이렇게 2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 2년이라 했잖아요. 자, 그럼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적절한 자기 보상도 필요해. 평가란 얘기죠. 적절한 자기 보상도 필요해요. 자, 그걸 통해서 다시 리프레시하고 다시 또 시작.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보시면요. 말씀드린 내용이죠. 경영 뭐 이런 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 자, 일단 철저한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나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적절한 보상 해주셔야 된다. 성과평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이다. 당연히. 실행이지만 이게 그냥 무작정 하는 거랑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계획 수립도 중요하죠. 자, 최소한 2년이라 했잖아요. 자, 2년간은 계속 이렇게 공부, 아까 순공부 시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계속 공부에 올인하셔야, 자, 그래야지 합격이 되는데 중간에 슬럼프 이런 거 안 오겠어요? 그리고 우리 번아웃이라 그러죠. 자,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게 없으려면 그러면 계획을 최대한 좀 세밀하게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연 단위로 내가 내년 1차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해야 될 게 있을 거잖아요. 뭐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자, 그럼 언제까지는 뭘 들어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이게 있잖아요. 뭘 끝내야 되고 이게 있죠. 자, 그거는 강의 연간 커리큘럼 있죠. 그걸 좀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는 요거 끝내야지. 1회독은 언제까지는 해야지. 그래서 요번 12월 말까지는 전 과목 다 1회독은 할 거야. 자, 이런 목표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연 단위로 일단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자, 그리고 월 단위로 다시 쪼개야죠. 몇 월까지는 뭘 할 거야. 그러면 그 1개월 차까지는 어디까지는 해야 돼. 2개월 차까지는 어디까지 해야 돼. 이게 세워져야죠. 그래서 월 단위. 그 다음에 다시 또 월 단위. 월에 만약에 1000페이지 보기로 했다. 자, 그러면 한 주마다 몇 페이지 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 자, 아니면 강의 그 강좌 수 있잖아요. 자, 기본 강의가 세법에 한 100강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100강을 나는 3개월 안에 다 끝내야 된다. 자, 이러면 그 3개월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한 달에 30강 이상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33강 뭐 이 정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로 주별로 나눠보세요. 한 달에 33강 이상 들으려면 주 단위로 뭐 5주 있는 주 있고 4주 있는 주 있잖아요. 주 단위로 몇 강 정도 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그렇게 주 단위로 나왔으면 일 단위로도 1단위로도 그렇게 나눠서 계획을 다 세우셔야 된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이어리, 저 아직도 다이어리 갖고 있거든요. 다이어리에 그렇게 연간 일정, 그러니까 연간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렇게 토탈 그 뭐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월별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쓰시고, 주별로 뭐 끝내야 되는지, 그리고 일자별로도 다 나눠서 다 계획 세우시고, 자, 그리고 얘를 그냥 그러니까 얘를 실천하려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딴 생각 안 하고. 자, 그냥 실행만 하게 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우 있거든요. 중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자, 계획을 수립했고요. 자, 그걸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순 공부 시간 아까 말씀드렸었죠. 하루에 나는 얼마나 할 수 있냐, 주 얼마나 할 수 있냐, 그 시간을 고려를 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시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지키려고 노력하셔야죠. 아무 생각 없이 하세요. 그냥 이거 지키려고만 노력해 보세요. 그러려면 계획 아주 잘 세워야겠죠. 그거 지키려고만 계속 노력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통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성과평가, 이것도 필요해요. 꼭 필수예요. 얘도 성과평가.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기간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2년이 짧다면 짧지만 길죠, 사실. 이 기간 동안 나의 삶을 다 통제하고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고 산다는 얘기요. 자, 그러면 중간에 당연히 얘는 막 힘들어서 막 무기력증에 빠지고 아니면 막 슬럼프 오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딱딱 정해져야 돼. 패턴대로 가야 돼요. 그냥 규칙적으로 그렇게
자는 시간, 깨는 시간, 그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 다 패턴에 맞춰서 쭉 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데드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데드라인 없이 계속 일이 쌓여 있으면요. 제가 지금 요즘에 그러거든요. 이거 여기까지 데드라인이어서 딱 끝냈는데 밤새서 막 끝냈는데 며칠 밤낮을 새워서 끝냈는데 또 있어 막 일이 계속 쌓여 있어. 자, 이러면 사람이 지치죠 당연히. 데드라인 딱 끝내고 다시 시작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자, 그래서 데드라인 정해놓고요. 그게 계획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요번 주에 뭐 어디까지 해야 된다 했으면 자, 그게 데드라인이다 요번 주까지가. 자, 그래서 그 계획에 따른 그 목표치 있었잖아요. 그 목표치를 달성을 하면 자, 그러면 적절한 자기 보상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프레시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진짜 번아웃 돼요. 활활 탔다는 얘기죠. 번아웃 돼요. 자,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못하겠다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성취를 했으면 자, 주별로 내가 뭐 1000페이지 보기로 했는데 그거 성취했다. 자, 이러면 자기보상 적절한 자기보상을 해주시면 된다. 자, 자기보상은 각자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할 수 있으면 되겠죠. 하면 되겠죠. 그런 걸로 스트레스 푸셔야 돼. 자기보상은 뭐 술을 마셔도 괜찮고요. 근데 술이 다음날 지장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지장 주지 않을 정도로 자기 전에 이렇게 술 마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한도전을 막 썼거든요. 주마다. 그때까지 딱 끝내놓고 진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싫어도 진짜 힘들어도 참고 계속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꾹꾹 참고 그 시간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고서는 딱 그 목표치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무한도전 보면서 좀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런 게 그게 저는 좀 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리프레시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시작이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없으면 사람이 못해요. 그렇게 계속 마라톤 계속 뛸 수 없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가 뭐 좀 그나마 그래도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이고요. 1장에서도 제일 처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그런 상상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잠도 실컷 주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탑이 됐죠. 근데 더 높은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활용을 해서 그래서 미래의 그런 모습들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합격하고 나면요. 이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일수록 합격하고 나면 그 기쁨은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막 진짜 잘 모르는 사람까지도 다 알려주고 싶어. 합격했다고 막.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이 힘들더라도 좀 참고 아까 봤듯이 이런 것도 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적절하게 하시고 해서 그 최소 2년은 좀 공부하시는 그럴 자신이 있으시면 그러면은 시작하셔도 괜찮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테마 특강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